하이! 이게 진짜 영화 이계진입니다. 저번 고1 빈칸추론 모의고사에 이어서 이번에 고2 빈칸추론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빈칸추론 풀이 방법은 고1 인트로 부분에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1과 고2는 어느 정도 독해 내용이나 깊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 번 숙지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점수가 늘 수 있어요. 빈칸 추론을 연습하면은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죠. 이제 독해 능력이 좋아져서 주제풀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을 좀 주의 깊게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2 2020년 3월 모의고사 빈칸 추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1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빈칸 쪽부터 먼저 읽어줍니다. 이때 강조구문으로 지금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강조하는 문장이다. 강조하는 문장이라는 거는 필자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겠죠? 항상 그래왔듯이 빈칸 문장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거를 좀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진 모르겠는데 얘는 이 빈칸을 꾸며주는,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이것의 속성이야. 뭔가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읽을 때 있잖아요. 이게 그래봤자 문장이 7문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말만 바꿔서 나올 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그가 죽을 때, 그라는 건 이제 얘가 부사절이니까 얘겠죠, 그죠? 주절의 주어를 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얘가 죽을 때 뭐 책을 못 썼어, 그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글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말하기를, 이거는 있네요, 그죠? 삶이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때 강조구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디와 데칼코마니 같아? 여기랑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아. 그것은 여기 나오는 이 삶이겠죠? 그죠? 삶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삶의 연약함이다 라고 해요. 요 문장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아니,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랑 삶을 중요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똑같냐. 근데 물론 말은 어느 정도 다르지만 그거를 명심해 둬야 된다. 이 글은 결국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들어갈 거는 이제 그래서 삶의 연약함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땡땡, 부연 설명이죠? 그의 말은 꽉 차 있어. 바로 그 사실로 그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이나 보울이란 건 이제 도자기를 나타내요. 자기 그릇은 아름다워. 왜냐하면은 곧 그것이 부서지기 때문이야. 구독자분들 눈치채셨나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얘랑 지금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깨질 거래. 자기는 삶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삶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얘는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존재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약하고 깨져요. 이런 것이 우리의 고군분투이다. 즉 뭐예요? 불안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깨지고 연약하고 불가피한 상처.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속어법을 통해서 가장 이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프레질리티는 연약함이고요. 느낌 다 보죠, 그죠? 안정성이고요. 조화이고요. 만족이고요. 다양성입니다. 그죠? 답은 어느 거겠어?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깨지는 바로 깨지기 쉬움, 연약함. 요게 답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안정성은 완전 이제 반대말이고요. 하모니도 아예 관련이 없고 만족감도 아예 관련이 없어.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죠. 다양성은 different,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자, 여기도 물론 빈칸부터 읽어야겠죠. 불은 항상 거기 있었대. 하지만 이라고 돼 있어. 불이라는 것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 하지만 이렇대. 그럼 여기는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시.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연습으로부터의 결과를 볼 수가 없어.
이것은 한 남자의 예시와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야? 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무 스틱을, 나무 2개의 막대기를 함께 비빔으로써, 그죠? 비빔으로써. 자, 불이 처음 언급되는데 이 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e says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불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 라고 해요. 불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 이것과 뭔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해. 비비기를 에너지 넘치게, 에너지티컬리하게, 빡세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he rubs on and on, 계속해서 비비는데 벗이 있네요. 그죠? 뭐랑 지금 어울리고 있습니까? 여기 문장과 잘 어울리고 있다는, 그죠? 느낌이 들고 있어요. 비슷한 말이, 문장이 나오는데 말은 달라요. 계속 비비는데 그는 어때? 인내심이 부족해. 조급하단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는 그 불을 갖길 원해. 하지만 여기도 빈칸부터 먼저 읽는 이유를 알겠죠? 먼저 요걸 단순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면서 빈칸에 나올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내용상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불은 오지 않아. 왜? 조급해. 인내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낙담하고 멈춰요. 스탑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잠시 동안 쉬어요. 쉬려고 멈춥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going, 진행이 is slow, 느려. 또 쉬어. 그때 즈음에 열이 또 없어져. 이게 다 뭐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겁니까? 바로 얘가 꾸준히 계속하지 않고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랑 비슷한 말일까요? 지금 여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불이 안 오는 건가? 계속해. 계속 비벼. 그가 지칠 때까지. 그러다 완전히 멈춰버려. 그는 지쳤을 뿐만 아니라 낙담해요. 점점 더 낙담해. 그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러면서 불은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는 일을 했어. 하지만 여기도 또 나와. 그죠? 불을 지필 만한 충분한 열이 없었던 거. 이해되죠? 겉 뒤에 불이 안 와. 왜? 불을 지필 만한 충분한 열이 없어. 근데 열이 왜 없어? 오래 안 했고 성급했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주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끝까지 carry on, 계속해서 하지 못했다. 1번이 답이겠다, 일단. 2번도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그에게 포기하라고, 아니지. 포기하라고 말한 사람 없어. 막대기가 충분히 강해? 아니지. in advance는 사전에 이런 말, 사전에 계획 없이 시작해서 그래? 아니죠.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가 적합하지 못했어? 아니죠.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기니까 주어서 끊어주겠습니다. 학구적인,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필수적 도구입니다. 필수적이래. 뭐가? 너에게 필수적이야. 작가로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학구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좁고 필수적인데 이러한 빈칸의 이유 때문에 그래. 이해되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의미가 있어요. for에. 왜냐하면은 writing theorist, 글쓰기 이론가들이 흔히 지적하고 주목하듯이, 이런 말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지워버려도 돼요. 글쓰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니야. 어떤 과정이 아니야?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야. 완전히 형성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옮겨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지 않은 상태를 페이지 위에다가 옮겨 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게 꾸며주고 요게 요렇게 해서 또 요거를 같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라이팅이란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니야. 반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라이팅이란 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는 결국 하나만을 얘기해요. 라이팅은 여기서 결국 뭘까요? 학구적인 언어를 일반 언어로 바꾸는 과정. 요거를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라이팅이 어떻게 이겁니까? 글쓰기라는 게 여러 개인데. 근데 그건 맞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빈칸은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란 것은 종종 자주 발견의 수단이래. 발견을 한대, 발견.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겠다. 문장이 얘가 주어고, 맞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 그러한 이유. 필수적인 이유인데, 주어가 다 나오고 있고, 동사가 나오고 있고, 보어가 나오고 있어요. 발견의 수단이래. 요건 어떤 말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것과, 그죠? 발견의 수단이래. 얘는 요것과, 그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 정도 읽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답 나오나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글쓰기를 끝내는 거. 2번, 문장 에러를 줄이는 거. 다양한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매력을 어필하는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 너 자신에게 너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거. 답이 어느 걸지 아직 느낌이 안 오신다면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작가들이 놀라. 대을 발견하고 놀라. 우리가 결국 페이지 위에 쓰는 것이 꽤 다르다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들이 시작할 때 그럴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요런 말이 있잖아. 작가들이 좀 약간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주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대신데 일상의 언어가 중요해. 일상의 언어가 필수. 일상의 언어가 중요해. 뭐에? 이 발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견의 수다. 근데 그 발견이란 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을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로 바꾸는 것은 요거 문장 뭐랑 똑같습니까? 말이. 얘랑 똑같죠 지금? 자, 너의 아이디어. 더 흔하고 단순한 용어는 요거겠고 너의 아이디어는 요거겠죠. 그죠? 이게 뭘 할 수 있어? 너를 도와줄 수 있대. 너의 아이디어가 진짜로 무엇인지를 아는 걸 도와줄 수 있대. 요 과정은 중요한데 왜? 너의 아이디어, 우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서 좋은 거야. 그걸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이거를 잘 반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을 생각해낼 수 있어서, 발견할 수 있어서. 요 말이 답이겠죠. 커먼 미드는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4번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전하게 성장하는 분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분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전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줘.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간 의심해왔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유전학이 보여주는데 이거라는 거죠. 그럼 유전학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가? 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런 말들이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보는 이거겠죠?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해줘. 이 정보라는 이건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게끔. 바로 그게 뭐냐? 유전자가 우리의 통제 하에 있고 우리가 복종해야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다. 그죠? 요런 말 같아요. 그게 요게 유전학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를 더 잘 이해시켜준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답은 요것과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이 같은 말의 반복이다. 그래서 다른 강사들이 이렇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주제를 찾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걸 찾아내라. 이런 거. 그죠?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보자. 예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앞문장이 중요하니까 서포트 해주려고, 부여운 설명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에 더 탄력을 받게 되죠. 둘 개인 다 같은 유전자를 부여받았어. 중년에 한 쌍둥이는 암에 걸리고 하나는 건강하게 사네. 암 없이. 특정 유전자가 지시한 거야. 한 쌍둥이한테 암을 발전시키라고, 암에 걸리라고. 하지만 다른 애에게 같은 유전자가 그 질병을 시작하지 않았대. 한 가지 가능성은 건강한 쌍둥이가 음식을 먹었다는 건데 암 유전자를 끄는 음식이라는 거야. 암 유전자를 끈다는 표현이 여기 윗문장에서 어떤 말과 가장 어울릴까요? 유전자를 끄고 클 수 있다는 것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했어? 이게 뭐가 했어? 음식이 했대. 음식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같은 유전자가 지시했대. 다른 사람에겐 아프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얘는 암 유전자를 끄는 음식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음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지. 수년간 과학자들은 알아왔습니다. 다른 환경적 요인들을. 예를 들면 화학적 독소 같은 거,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것들이, 이런 환경 요소들이 암의 원인이 된대요. 유전자의 그들의 작용을 통해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음식이 유전자 발현에
특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했어요. 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거다 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음식이 바로 컨트롤, 영향을 미친다잖아, 유전자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뭐겠어? 음식으로 유전자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유전자 메이커 구성을 갖고 있다고? 아니죠. 2번이 좀 매력적인, 일명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것 같은데,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일단 선호도가 이것도 아니고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 근데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유전자에 의해서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유전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균형 잡힌 음식, 식단이 멘탈 헬스, 이거 멘탈적인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유전 공학이 치료할 수 있다, 몇몇 치명적인 질병을.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아니고요. 음식이 즉각적으로 유전적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게 설계도라는 건데, 얘를 그냥 제네틱스로, 지인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음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해봤는데요. 빈칸부터 읽고 빈칸을 단순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따져보면서 일단 빈칸을 먼저 읽는 겁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찾아주셔야 돼요. 단어는 다르고 문장은 다를지라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씹어보면은 결국에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하려면 꾸준히 몇 문제라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두세 문제라도 꾸준히 글 독해를 해주셔야 많이 늘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3 모의고사 빈칸 추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